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스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요. 보통 이제 1주택자, 1가구 1주택자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6월을 앞두고 나서요. 6월을 앞두고 나서 상당히 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죠. 예,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 자체가 1가구는 1주택만 가져야 된다. 이게 정상이고, 다주택자들 때문에 주택시장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더 많이 오르니까 다주택자들한테는 징벌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해서 그거를 시장에 그런 물건들을 시장에 많이 내놓게끔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는 좀 비도덕적이다. 라는 좀 프레임을 많이 좀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볼까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정책적인 이제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아울러서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연 1주택자가 정의이고 다주택자는 죄악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예,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최근에 부동산 대책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2월 4일날 우리가 이제 도심권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죠. 예, 도심권에. 예,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가 들어갔죠? 획기적인. 그래서 약 한 83만 가구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누가 주도를 하죠? 예. 보통 우리가 이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주택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민간 재건축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공공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내용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25일 날 이제 3기 신도시하고요. 예, 3기 신도시하고 이 중소규모 택지에 대한 공급. 그래서 약 한 10만 가구 정도의 또 새로운 택지 공급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중에 우리가 3기 신도시로 그 당시 후보지로 한번 거론이 되었던 광명 시흥 일대, 요 일대가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로 또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명 쪽에 약 한 7만 가구 정도 앞으로 이제 공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산정지구하고요. 예, 부산의 대저지구에서 전체적으로 약 한 10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자, 이것도 공공에서 이제 택지를 이제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쵸? 예, 공공에서 택지를 수용을 해서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서 이제 택지를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어떤 거냐면 도심의 주택 공급도 공공이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신도시라던가 택지 같은 경우에도 공공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즉 공공이 주도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공이 주도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주면 당연히 시장이 많이 안정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뭐 그거는 오늘은 제가 논외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 공급 시기라던가 아니면 과연 이 도심권에 공공이 어떻게 보면 수용 방식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거는 논외로 할게요. 이런 거는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찌됐든 큰 그림을 보면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공이 충분한 주택들을 공급을 해주면 당연히 되겠죠. 예, 당연히 되는데,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과연 공공 주도의 정책만이 답일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이 지역별 자가 보유율. 예, 지역별 자가 보유율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에 100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50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가 보유율은 50%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을 한번 보면, 이 수도권 지역을 보면 수도권 지역이 2017년도 기준이죠.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54.2%.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 기준으로는 63.1%. 예, 요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반 정도가 넘었고요. 반 정도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자료를 한번 넘어보면, 자,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에는 54.2%입니다.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요, 이건 좀 오타가 났네요. 얘는 2019년 기준인데요. 2019년, 죄송합니다. 얘는 2019년 기준입니다. 예, 2019년 기준인데, 서울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42.7%예요. 42.7%. 지금 뭡니까? 대략적으로 100가구가 있으면 40가구가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약 60% 정도는 누구예요? 세입자죠. 세입자입니다. 자, 그럼 이 세입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1가구 1주택자가 정의라는 거는 약 60%의 세입자한테 모든 주택을 공급을 해주면 돼요. 모든 주택을. 이거는 1주택자가 답이라는 거는 1주택자를 꼭 해야 된다. 1주택자가 정이다. 라는 거는요, 이 60%의 세입자를 누군가 이제 주택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주택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공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만들어지지가 못하니까는 이거는 공공에서 다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은 1가구 1주택자가 정이다. 이런 경우의 프레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60% 전부를 공공이 공급해 줄 수 있을까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 보셨듯이 서울의 비싼 도심의 주택 가격에, 그렇죠? 아무리 공공에서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나머지 사람들의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냐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즉 이런 거죠. 아무리 공공이 주택을 공급을 하더라도요. 자, 아까 한번 서울시장을 볼게요. 주택 자가 보유율이 40%고 나머지 임차인 비율이 60%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임차인들이 많고 주택은 적은 거 아닙니까? 임차인들은 많고. 그럼 임차인들은 많고 주택이 적다라는 거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임대인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임대가라든가 매매가가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지금은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언제 공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택 공급이 점점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도 오르고 결론적으로 매매가도 많이 임대가도 오르고 많이 올라버린 거 아닙니까?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그죠? 그거는 임대인과 매도인이 지금 우위에 있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공공에서 이거를 다 해주기에는 힘드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키면은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도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에서도 당연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민간에서도 이렇게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면 민간의 임대주택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요보다 그러면 공급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너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장은 정말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시장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민간과 공공에서 같이 공급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공급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사대책 나온 내용들을 보더라도 공공재개발이라던가 공공재건축, 사실은 뭐 강남 같은 지역에서 뭐 공공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임대아파트 많이 지으면서 뭐 공공재건축을 할 조합원들은 없겠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면서 사실은
가기에는 좀 여러분들 어렵다라고 보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민간과 어떻게 보면 공공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굴러줘야 되는데 이 공공이 혼자 하기에는 사실은 이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1가구 1주택자 지금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1가구 1주택자는 정의이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가구 1주택자가 돼야 되니까 여유자금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자잘한 거 여러 개 팔고요. 자잘한 거 여러 개 팔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이런 지역 쪽으로 지금 1가구 1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1가구 1주택자가 돼버리니까 어때요? 그런 지역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극화는 더욱더 지금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찌됐든 최근에 여러분들 주택가격이 많이 뛰면서 전세가가 많이 뛰면서 누가 가장 고통을 받았냐 이거죠. 결론적으로는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약자잖아요. 예, 약자. 우리가 사실은 이분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보호해줘야 되는 건데 상대적인 약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지금 예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는 예전에는 빌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싸게 구해서 갈 수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는 아파트의 대체적인 빌라 가격도 뛰면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주거 비용을 지출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시장에 임대주택을 하나를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로 어떻게 보면 동반자로서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들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어떤 시장 가서 물건을 다 사고 이러면 당연히 그건 투기죠, 정말로. 그런 분들은 세금을 많이 가세하는 건 맞아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정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1가구 1주택자에서 어쩔 수 없이 2주택자가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뭐 지방으로 취업 나갔다가 다시 서울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1주택자에 거주하다가 다른 집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뭐 전입신고 시기나 이런 게 안 맞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징벌적인, 너무 이렇게 1주택자는 나쁜 사람들이야, 비도덕적이야,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징벌적인 세금이 아닌 적절한 세금과 과세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너무 지금 1주택자만 정의롭다, 2주택자, 3주택자는 비도덕적이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버리면서 이런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향, 무조건 넌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좀 구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1주택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고 2주택자, 3주택자는 투기꾼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에서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해주면 이런 프레임이 안 만들어지겠죠. 근데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여러분들 그래요. 아까 제가 민간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민간에서 공급해 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이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또 임대시장에 내놓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민간 공급도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주택시장은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 1가구 1주택자와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프레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꼭 이 공공이 주도해서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있냐. 공공이 주도해서. 어떻게 공공이 주도해서 모든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어차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주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약간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잘 전달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프레임에 묶여져 있어 버리니까 민간 공급도 활성화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옆에 구독하기 버튼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예, 구독하기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